네, 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드는 공정경제 이야기,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양동훈 국제협력과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핵심 개념이 경쟁이더라고요. 서울국제경쟁포럼이 개최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저희 12회 서울국제경쟁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소위 국제경쟁포럼은 소위 공정거래 분야로 많이 알고 계시는 저희 경쟁법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최신 이슈를 논의하는 국제적 구매 회의입니다. 네. 이 포럼은 저희 공정위가 주관해서 2001년도부터 시작했고요. 2년에 한 번씩 서울에서 개최해서 올해로 벌써 12번째입니다. 올해도 미국이나 EU 그리고 그런 주요 경쟁국들의 수장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고요. 법조계 학계에서 국내외 저명 인사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경쟁법 분야에 저명한 분들이 참여해서 이 법과 제도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굉장히 유명한 분들 오셨는데 사실 저희가 들어도 잘 알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이 오셨나요? 예, 좀 많이 친숙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 서울경쟁포럼 1세션에서는 저희 이쪽 경제법 분야에서 거의 세계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네. OECD 경쟁위원회 의장 프레네딕 제니 교수께서 사회를 봐주셨고요. 네네. 그다음에 EU에서 경쟁정책과 관련해서는 최고의 의사결정권자라고 할 수 있는 올리비에 게르성 경쟁총국장 오셨고, 그다음에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후루야 가지유키 위원장께서도 각각 연사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특히나 EU 경쟁총국장이 한국을 직접 방문한 것은 13년 만이라서 더욱더 의미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경쟁법 분야의 최신 이슈를 논의했다. 사실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도 그렇고요. 경쟁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은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인지는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예. 이번 저희 서울국제경쟁포럼에 논의된 주제들을 하나의 키워드로 요약을 하자면 디지털 경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디지털 경제라는 것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이 팬데믹 이후 모든 경제 사회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특히 그 중심에는 온라인 플랫폼이 있는데 그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은 가공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일례로 올 상반기에 챗GPT가 굉장히 힙스작이 아니었습니까? 네. 챗GPT가 2달 만에 사용자 1억 명을 모았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요. 네. 얼마 전에 메타가 트위터의 대항마로 시작한 스레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스레드는 나흘 만에 사용자 1억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가지고 있는 영향력의 수준이 상상 이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중요성을 반영해서 이번 포럼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이슈들을 포함해가지고 디지털 경제 시대의 경쟁법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3개 세션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예. 첫 번째 세션에서는 디지털 시장에서 바람직한 경쟁법 규율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 유럽 등에서 보면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들을 사전에 지정해서 규제하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규제를 시작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은 다른 나라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논의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세션에서는 그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해가지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경쟁 침해적 M&A 아니면은 자사 우대, 그러니까 자기 사업자들을 더 플랫폼 내에서 우대해주는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전문가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예, 전체 시장과 환경이 성장할 수 있는 경쟁 상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규율과 제도를 논의했네요. 디지털 분야가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좀 인상 깊은 주목할 만한 발표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겁니까? 예, 일단은 워낙 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연사분들이라서 모든 발표가 다 의미가 있었다고 보지만 네.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13년 만에 방문한 그 EU 경쟁총국장인 올리비에 게르성과 네. 그다음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법률 자문관인 케네스 머버의 발표가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예. 게르성 총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EU의 디지털 시장법, 이른바 DMA의 내용과 그 제정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네. 아시는 분도 좀 있으시겠지만 마침 최근에 삼성이 이 디지털 시장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내용이 좀 더 관심이 갔었고요. 네. 게르성 같은 경우에는 이 디지털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 거대 플랫폼을 기존의 경제법을 통해서 규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하고 이 플랫폼에 대해서 의무나 금지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디지털 시장법 제정을 통해서 자기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폐해를 규제할 수 있다고 그런 식의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예, 그다음에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 결합 가이드라인 초안 내용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그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업 결합, 특히 대규모 M&A가 이루어질 때는 사전에 경쟁 당국이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근데 현재 이 M&A 심사 기준 자체가 전통적 제조업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가격요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된다든지 아니면 이 다면적 측면을 가진 이런 플랫폼에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고 아마 그것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산업 구조도 바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해법도 좀 찾아내고 계시네요. 이번 성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예. 이번 서울국제경쟁포럼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경제법 분야에서 슈퍼스타라고 할 수 있는 전형 분야 인사분들이 서울에 모여가지고 이제 디지털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나아갈 방향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 플랫폼들이 지금까지 혁신을 하던 거에서 벗어나가지고 혁신을 멈추고 네. 반칙 행위를 일삼게 된다면 그 피해는 소비자인 국민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세계 경쟁 당국들은 올바른 규칙을 설정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서울국제경쟁포럼은 이런 다양한 국가에서 오신 경쟁 당국, 법조계, 학계, 업계의 전문가들이 미래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디지털 분야에서도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시장 전체가 골고루 모두에게 이롭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공정위도 열심히 찾고 계시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 양동훈 국제협력과장이었습니다.